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정말 시작부터가 좀 남다릅니다. 거대한 기술혁명의 서막이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열렸거든요. 네, 바로 엔비디아, 삼성, 그리고 현대차의 CEO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치킨에 소맥 한잔 하면서 어쩌면 한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를 그런 엄청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26만. 전 세계가 탐내는 최첨단 AI 칩 그 26만 개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향한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이 결정 절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어떤 관계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해요. 시작은 1996년 이건희 회장이 젊은 젠슨 왕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앞으로 비디오 게임과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올 거라는 해안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던 시절엔 젠슨 왕이 직접 용산에 와서 GPU를 팔았을 정도고요. PC방 문화를 타고 지포스는 국민 그래픽카드가 됐죠. 엔비디아에게 한국은 그냥 시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인 셈입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이 AI를 위한 모든 걸 갖춘 이른바 AI 풀스택 국가라는 점입니다. AI 칩의 필수 부품인 HBM 메모리는 세계 최강이죠.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AI가 적용될 최종 제품도 잘 만들죠. 5G 같은 인프라도 탄탄하고 정부 지원 의지도 강력하고요. 이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26만 개의 GPU, 이걸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획을 보면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네이버가 가장 많은 6만 개를 가져가고요. 삼성, 현대차, SK가 각각 5만 개씩.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정부랑 공공부문에도 5만 개가 할당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스타트업을 키우고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단순히 컴퓨터 빨라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은 이걸로 차세대 반도체를 더 빨리 설계하고 현대차는 자동차 공장 자체를 AI로 돌리겠다는 거고요. 네이버는 로봇 같은 걸 움직이는 AI 플랫폼을 만들고 말 그대로 한국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이 향하는 궁극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젠슨 황이 계속 강조하는 개념인데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가 컴퓨터 화면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로 나와서 직접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차가 만들려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입니다. 자동차를 그냥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밤사이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아침에 내 차의 자율주행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없던 기능이 생기는 거죠. 자동차의 가치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결정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규모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에는 아직 못 미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번 계약 하나로 한국이 단숨에 미국, 중국 다음 가는 세계 3위권의 AI 인프라 강국으로 점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도약의 속도와 규모,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이 AI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그림,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밋빛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이 GPU들 공짜가 아니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 문제입니다. 네, 예상되는 비용이 최소 14조에서 최대 2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 나라의 1년치 R&D 예산과 맞먹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기업과 정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사활을 건 베팅인 거죠. 다음 문제는 바로 전기입니다. AI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이 수십만 개의 고성능 GPU를 24시간 돌리려면요,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력망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고의 장비가 있다고 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 이걸 다룰 사람이랑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성공의 열쇠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AI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또 우리 스스로 키워내야 하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규제를 확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비싼 장비들이 창고에서 잠자지 않고 진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엄청난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입장에선 이번 투자가 정말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에 거대한 베팅, 과연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비용과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